안녕하세요. 동부가요부 송도에서 활동하는 오학성 인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려야겠네. 저는 강문숙 사장님 덕분에 같이 다이아몬드 핀을 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저보다 더 목소리가 왜 이러지? 지금 앞에 설명하신 분 계속 울려요?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강의 잘하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12QO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삼촌들 사냥하는 딸, 저는 충청도 고영이거든요.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군복을 입고 ROTC 장교였는데 군복을 입고 또 고향에 오면 항상 총을 메고 사냥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꿩 잡으면 저는 그걸 잡고 주워가지고 같이 사냥개와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삼촌이 항상 롤 모델이었어요. 그분이 다닌 학교, 그분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교까지 갔고 또 어떻게 해서 장교까지 생활했어요. 그게 바로 어릴 때 보는 것 전부더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는 5년 후 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용덕 이 저자한테 직접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강의를 지난 6월 18일 날 들었어요. 오학성 부사장님 해존, 지난 5년간 2만여 젊은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의 출발이 꿈과 실행이었습니다. 부사장님께 프레시한 인사이트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7일. 5년 후 어디 있을 것인가, 이 책을 강의를 듣고 새벽에 가서 강의를 듣고 이 사람 사인을 받으면서 이 아메이 사업이 다른 게 없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제가 빠져있는 책이 읽은 거예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가 진 거거든요. 이분은 내가 한 5년 전에도 조찬 세미나 특강을 들었어요. 근데 지난 7월 8일 날 또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제가 대전에서 우수기술연구센터 CTO협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도 내용이 뭐냐면 정부 방향 이런 거 빼고요. 블록체인 가치와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것을 오승훈 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오승훈 박사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 공유경제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바꿔야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면 내가 잘 돼봐야 고만고만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은 과거 10년 전 초등학교부터 태교부터 좋아요. 그때부터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법화산에서 만났던 지금 4분이 와 있어요. 이분들도 계속 만나왔어요. 오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이런 화두로 던지면서요, 제가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좋은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꿈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를 다이아몬드 피를 달아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강문숙 사장, 이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인생의 자랑 3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저는 삼성이란 대기업에 근무한 것도 인류대를 나온 것도 이게 또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끊죠. 홈택스 개발, 이거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의 차세 시스템, 우리은행 차세 시스템 제가 개발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었고, 삼성에 있을 때 저도 벤처로 나가려고 이 네이버와 같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였냐면 B2B to C2C, 결국은 아메 빅들이 퀵스타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이걸 듣는 순간에 그 얘기도 얘기해야겠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나는지. 저희 직원이 내가 솔루션을 컨설팅하고 있었거든요. 오수성님 사업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한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세요. 왜? 제가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거 제가 모르겠대.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야 주말에 꼭 거기 가야 되냐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수익 구조만 딱 보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로 너 자료 있는 거 다 내놔. 자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무조건 다 받아서 그 컴퓨터하는 사람이라 시뮬레이션으로 수익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복도에서 사인해 줬어요. 저희 사업 동기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뭐세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꿈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직업은 뭡니까? 이걸 묻고 싶어서요. 제가 직원한테 금요일 날은 석식이 없습니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야, 좀 긍정적인 말로 써라. 금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쓰라고 한 달, 세 달 얘기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 직원. 윗 상사가 지시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써줬어요. 오늘 저녁은 가족과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 식사 없습니다. 저희는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 주거든요. 수요일도 어떤 때는 하고 안 하지만 꼭 식사 시간을 저녁 석식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이 질문하냐면 직업이 뭐냐고요. 직업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은행원이 있어. 아니면 또 미용사가 있어.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저 처음 강의하니까 막 입이 타네. 미용사, 헤어스타일러,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저는 교수들하고 강의를 하면 일방적으로 저 강의 안 하거든요. 교수들한테 질문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강의가 좀 어렵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미용실 갈 때 미용사라고 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헤어스타일러 아름다움을 해주는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관점이에요.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거죠. 향수 개발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조향사라고 그러죠. 조향사다. 나는 그 아름다운 원료를 가지고 조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자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마찬가지.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니까 미래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돈 꿈이죠. 우리 강문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돈. 자, 이런 집에 살고 싶은가요? 이런 차. 이런 집 여행하는 거. 이거 거의 다 가본 데고 한데. 예. 과연 꿈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사실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계획을 세웠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은 언제 하겠다. 그 다음에 결혼하고 5년 후에 차를 사겠다. 10년 후에 집을 사겠다. 30대는 30평 이런 식으로 꿈을 세웠어요. 50대는 50평. 그 꿈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못한 거는 3년 전에 하와이 갔을 때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그거는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3만 평의 R&D 센터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거의 다 이뤘어요. 그래서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꿈도 내가 그냥 막연하게 꾸는 꿈이 아니라 절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해야. 그래야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꿈 중에 하나는 그 이웃사랑 실천회, 저는 이웃사랑 실천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그 다음에 연탄 나르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제가 마라톤을 해서
작년에는 600만 원까지밖에 못 모았어요. 왜냐하면 만장이면 그 600만 원인데 정부 바뀌면서 연탄값이 쫙 올라가가지고 800, 700 얼씬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100만 원, 또 아는 회사 사장한테 100만 원 내, 그래서 800만 원 가지고 만장을 날려줬어요. 여기 같이 날른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시대가 지금 인공지능, 인간, 컴퓨터, 이때 알파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4차 혁명 시대를 예측했을 거예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예측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 은행 그 차장한테도 야, 우리의 은행 창구 직원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대안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도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20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텔레마케터 이걸 다 사라질 거고요. 수성공 마찬가지. 지금 미래가 살아남을 거는 그 정신적인 그 할 수 있는 멘토라든가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컨설팅 하는 거, 뭐 초등 교사 이런,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지금 다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도 지금 온라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처음 쓰지만 이 온라인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라지는 직업과 미래 직업, 이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생각할 거고요. 여기에 내가 들려드릴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미래는 2003년 뉴스에 90% 컴퓨터가 쓸 것이다. 지금 기자 없어요. 다 컴퓨터가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빅데이터가 이사들이 80%를 대체할 것이라는 거, 3D 프린팅. 지금 설계 안 해요. 3D 프린팅으로 다 하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고, 뭐 기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난주가 아니나, 그치, 어제 금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전국 우수기술연구센터 연구소장 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기술 포럼을 한 거거든요. 했을 때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기술,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만 요약해 드릴 거고요. 뭐 토마스 이 동영상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 변화의 속도. 이거는 제가 제일 빨리 느릴 것 같고, 여기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는 나이스만큼 속도를 하잖아요. 저는 68마일로 달리고 여러분들은 몇 마일로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100마일 수준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기업체는 변화의 속도가 무진장 빨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아메에 와서 정말로 삼성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정말 모든 걸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니까 정보가 빠르더라는 거죠. 로봇 이런 거 다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로봇으로 대체해서 일자리가 없잖아요. 뭐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대한 미래 직업에서 쭉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이거 붙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소통, 공감, 관계, 신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우리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 네. 또 신뢰.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 또 우리 사장님 신뢰. 또 사장님 우리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 네. 모든 것은 신뢰 기반. 지금 블록체인 기술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전자 계약이라고 그러죠. 컨트랙인데 컨트랙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소통하고, 그러면서 소통할 때 공감, 서로 공감해야 돼요.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을 해야 되고, 서로 릴레이션하고 신뢰 관계를 쌓아야 우리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고요. 프로슈머 시대는 또 여기에도 공학 박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4차 혁명 시대에 프로슈머가 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나오잖아요, 프로슈머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슈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 프로슈머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그 마케팅을 보면 생산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생산한 걸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 그럼 수익 모델이 뭐야?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남느냐? 우리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유통을 가지고 한다니까 뭐 비슷하다고 그러다. 그럼 어떻게 이익이 절감 생산하고 또 중간 유통하고 유통을 거친 건데 어떻게 이익이 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 카카오, 지금 카카오 택시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이것도 바로 그 기술의 일반이거든요. 그리고 공유경제 기반이에요. 내가 이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겠지만 공유경제인데 카카오 택시를 쓰면 누가 이익이 되세요? 물론 저희들도 이익되지만 우리 하고 있는 건 다르더라는 거죠. 자, 여기 우버나 카카오나 다 공유경제 대리인 많은데 이익 보는 사람은 오너더라는 거죠. 그것도.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저도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거기에서도 뭐냐 카카오도 택시를 떠나서 카카오 촬영할 때 서비스 했잖아요. 서비스. 카카오가요 26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현대가 22조예요. 자산가치가 높아요. 그 정도로 우리 시대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이 온라인 듣고 있는 분들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 친구는 대단해요. 왜? 앞서가고 있으니까. 저희 친구들은요 지금 다 손잡고 있고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이해를 못해서 산에 나가고 이런. (3개월) 만에 이 카카오 택시가 뺐어요. 그럼 나오는데 3개월 만에 500만 콜택시 시장이 70% 하니까 그 제도 얘기하면 또 여기서는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참 저는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이거는 여기에 자료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얘기냐면 오승훈 박사가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급하게 블록체인 가치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쭉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현황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할 때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모델 연구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4차는 비즈니스 공유경제 프로슈머 플랫폼, 우리는 플랫폼을 59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플랫폼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다는 거죠. 플랫폼 얘기가 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망이다. 미국의 그 직접 판매 협회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와 추천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내 이 자료는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그 저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내가 이 자료를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자료를 받은 거고요. 내가 신뢰한 사람이 추천한 제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연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사람들과 연결을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존 파커 그 미국 상공회에서 회장이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우리 디보스 사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자료 좀 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책이 딱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 네트워크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 블록체인에 이건 기반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신뢰가 있는 관계 비즈니스 꽃이다. 여기도 신뢰. 블록체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 저는 블록체인을 굉장히 처음에는 기술은 인정했는데 거기에 채굴하는 그 과정을 저는 부정했어요. 지금도 그건 부정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카톡 되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낭비하는 거다. 그러나 신뢰관계에서 전자, 엘렉트릭 컨트랙트는 인정한다. 그래서 정부 광고에서 쓸 수 있다까지 가졌어요. 신뢰하는 방법이 맹하다고 지금 덕디보스 회장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 1대1 오프라인 신뢰관계 쌓겠지만 지금은 이 자료 드릴 게 적지 마세요. 현재는 디지털 온라인 세상의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창업자들에게 신뢰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불법 마케팅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예,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작품도 미완성 작품이 좋듯이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지 않은 실수를 이렇게 하는 거. 자, 뭐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 마이크도 저를 거부하네요. 우리 개념은 변하지 않는, 개념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념이 뭐냐면 같이 하고픈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와 장소에 하는 게 저희 기업 이념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도 이념이 비슷하더라고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여기에 계시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성공의 기회를 받는 거예요. 성공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라고. 나 이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나중에 광주에 있어요. 거기 애트리가 대전의 본원이지만 제가 그 원장님도 초청해서 강의 들었었는데 독일 가서 원장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광주에 있다고 그래서 내 광주 가서 밥 한번 산다고 그랬어요. 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한테 밥을 살아요. 워린 버핏하고 만나면 지금 올해 얼마에 낙찰됐어요? 50 몇 억인가 되는데 8시간 동안 밥 먹는데 6명까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데 6시간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50 몇 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사람이 20 몇 억대 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프랑스에 있는 저 딸은, 파리에 있는 딸은 영국에서 뭐 런던에서 뭐 하면 돈 비싸게 내고 하더라고. 아, 우리 딸도 성공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밥을 사라, 부자에. 돈을 깨끗이 지불해요. 그래서 저는 조찬쌤, 무역협회 조찬쌤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찬쌤이나 돈 다 내고 한 번도 안 빠져요. 어제 조찬쌤에 가서 공부랑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자꾸 하셨지만 프로슈밍 그거는 엘빈 토플러 제시한 부인비례 이렇게 두꺼운 책 보셨죠? 저도 봤지만 여기서 딱 몇 가지만 요약 다 잘해낸 거예요. 프로슈밍이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다. 이거는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그 이 책 읽을 때 읽었던 건데요. 프로슈머의 수입 창출 패턴은 소비를 하면 그게 사업이 돼서 현금 수입이 자산이 된다. 이게 바로 아메의 기본 원리더라고요.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백만장자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네트워킹 마케팅으로 성공한 백만자가 몇만 명이 이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유를 했죠. 그때 뭐라 했어요? 생각을 바꾸자는 대통령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딱 하니까 깨갱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생각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을 쓰며 돈을 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기업의 노예예요. 울산에 가면 현대 돈 쓰면 현대 다 돈 벌잖아요. 자, 대기업이 저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 한 10명하고 저하고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꿈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 15년 이상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술이 클러스터링해서 대기업을 능가하는 우산을 만들자라는 기차 아래 지금도 제가 회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 돈을 쓰면 도는 거. 대기업이 돈을 못 넣는 이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냉장고 하나 파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치약 하나 파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냉장고라고 그래요. 냉장고 평균 수명 10년, 치약 한 달 평균 잡자고요. 100만 원. 그러면 10년 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한 달에 8천 원. 6천 원짜리 치약 하나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깨우치지 않는 한 대기업에 맨날 종속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쳐야 할 건 뭐냐면 대기업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만들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예, 하여튼 정말 내가 대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안 사면 내가 되는 거예요. 바게닝 파워가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 바게닝 파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두 번째로 잘 만났다는 그 아메 여기서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07년 이게 98년 자료인가. 그런데 처음에 이 자료를 딱 주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은 IMF 생존 역량. 머리 저기 딱 하니까 이제 5A1은 저는 삼성에서도 알았거든요. 알고 그 다음에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5A2다. 삼성전자가 97년에 5A1도 아니고 2를 하면 저는 받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딱 떼민 거예요. 아미가 이런 회사였어? 저는 사실 94년도인가 그 과장급 부인들 뭐 이런 부인들이 이 아미가 아니에요. 뭐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들어가가지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 탈퇴시키고 이런 기억은 나요. 그 다음에 윤흥기 박사가 그룹 뭐 임원들 모아놓고 막 교육하고 한 생각이 나는데 잘 몰라. 이걸 보는 순간에 이 정도 신용도라면 물을 게 없다. 그런데도 전 이걸 보고도 미국에 다시 가서 확인했어요. 과연 이게 맞나? 저는 R&D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거든요. 미국에 자비를 들여서 그때 350만 원인가 내고 가서 확인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 5M은 이건 설명할게요. 그 우리 IMF 한 회사가 뭐죠? 무디스사잖아요. 던앤브레스트는 무디스사의 모회사입니다. 모회사가 평가한 5A라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 자회사 무디스가 너 평가는 DDD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받은 바람에 IMF가 왔잖아요. 그 모회사가 평가한 5A는 5년 이내에 부도날 확률이 5A1은 몇 프로더라? 2% 미만, 1% 미만. 그 다음에 5A2는 자사 순수한 5천만 불 이상이고 A 등급이면 5년 이내 부도나 7%, 12%. 그러니까 5A를 지금도 연속 받고 있어요. 아멘은. 그리고 법인이 아니면서도 부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회사 봐. 저희 회사도 지금 부채가 200 몇 프로인데 보통 기업은 부채가 자산의 400 몇 프로가 500%까지 미만이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현금 결제죠. 저 삼성에서 뭐 그냥 협력업체를 현금 결제를 긍지와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내가 이거 뭐 제가 프로젝트 몇 천억짜리 할 때 그냥 사장 오면 야 빨리 좀이라 빨리 결제해 주려는 협력 빨리 주는 게 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확실히 가졌고요. 이건 뭐 5A1 지금 봐요. 소니 망했잖아. 5A2는 진짜 5년 7년이네 거의 망했잖아요. 5A2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저는 여기에 기적의 1마일을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게 비춰지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1마일이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천국이에요. 저희 파트너와 같이 저기 야 진짜 1마일인가 한번 뛰어보자 그래가지고 저기를 아침에 한번 뛰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뭐 마라톤 하지만 저기를 1마일 뛰어봤고 저기에 지금 호수가 보이죠? 저기는 1급수만 사는 연어가 살 수 있는 청정지역. 왜냐하면 세제 공장인데 그거 나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연환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경 프로그램상 받은 거 아시죠? 유엔이 정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어디가 받았냐면 아메이사하고 알티코가 받고 그 다음에 PNG가 어디서 받았어요? 그 두 군데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는데 굴뚝이 하나 보이나 보세요.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 없거든요. 청정지역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구글 어스로 본 거. 뭐 계열사는 제가 이제 아직 여기는 못 가봐서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그 빌 게이츠가 결혼 필요했다는데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 그 농구단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에서 농구단을 가지고 있는 구단주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 NBA 농구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피터 아일랜드 그랜드 레피드 호텔, 저는 저 호텔에서 잡았어요. 저 호텔도 가지고 있고 이 그랜드 레피드가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 리튼사하고 MOU를 맺으면서 거기 갔는데 그때는 몰라서 못 갔어요. 그때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가고. 그 다음에 이 농장 보세요. 농장도 어마어마한 농장인데 농장도 가보니까 정말로 그 농장이 2km 주위를 예를 들면 이만큼이
아메이 농장이라면 요 2kg를 다 보상해 줘가지고 농약을 못 치게 보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윤작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24단 지렁이를 써서 뭐 이 수직 운동하고 그냥 화학비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등산 갔다 오고 이렇게 먹으니까요 마라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나이는 그렇고 제가 저는 50대 30대보다 더 젊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있으면 제 체력을 못 따라와요. 저는 점심 먹고도 항상 산책을 하고 저희 회사가 바닷가거든요. 바닷가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타는데 못해요. 그만큼 내 이따 청춘이란 시를 찾았어요. 내 이거 그 청춘이란 시를 내가 읊을 건데 내가 띄우라 그랬더니 이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청춘에 대해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자 이분들만 하면 저는 가슴이 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의 기업 이념에 저는 감탄하고 있어요. 저는 제이벤 핸들 회장님과 리치 디보스 사장을 뵀어요. 그리고 스티븐 핸들, 덕 디보스 이분들하고 다 뵀지만 이분들을 생각하면 뭐 가슴이 좀 미어져요.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에디슨 마케팅 탄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세요. 어떤 분들이 탔나.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데가 더글라스 리더 코카콜라 회사, 그 다음 로버트 팔머, 존 그리너 이런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받는 거를 이미 93년 두 번에 걸쳐서 리치 디보스 제이벤 핸들 사장님이 에디슨 마케팅 플랜상을 받았고 이 마케팅 플랜을 하버드의 논문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수업 설명할 때 간단히 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아메 회장이 아까 여기서 저기 지금 가운데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그 제이벤 핸들 회장님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1900 몇 년 기억은 안 나는데 회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좌측에서 두 번째,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그 스티븐 핸들 회장님은 2002년도 상공회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10 몇 년도에 또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부자가 미국에서 상공회의장을 했는 건 역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두 번 연임하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 상공회의소 회장하고는 격이 다르죠. 200만 개 회사 이상을 대표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뭐 피라미드니 마케팅이니 그러죠. 이거 취임했다는 거에 나오고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미 재개할 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그 재계들을 초청할 때 꼭 오셔요. 그렇게 오셔서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할 때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시 대통령은 중국 아메이 그 창립 20주년인가 행사 때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이 될 정도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다 아메이에 대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 봐도 참 이 아틀라스에서 우리가 그 땅콩 사건 났을 때 대한항공 그 회항 사건 나고 할 때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은 왜 그럴까 해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라는 1억 만장자 도시를 바꾼다 이 타이틀로 EBS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 취재를 했을 때 어느 분이 나왔냐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모르겠는데 발표된 게 그랜드 레피지를 일으킨 도시를 일으킨 우리 스티븐 핸들과 덕 디보스 사장을 여기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 프라이즈 7이라는 이런 것도 했고 이 두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키즈 푸드 베스켓이라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보고 배워라라는 뜻에서 EBS에서 방영을 했던 거예요. 이게 2007년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본 기억에 2007년인 것 같아. 2017년인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이게 참 이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커뮤니티와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단순한 돈의 기부보다 커뮤니티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이 걸식에 맞서서 기업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걸 해요. 저희가 회사는 작지만 메세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메세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할 거고요. 저는 회사 손님 들여오면 메세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20-30분 설명을 합니다. 메세나가 뭐냐면 무명 작가들을 후원하는 후원활동, 기업들이. 저는 그 메세나를 저희 딸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딸한테 배워서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암의 기업 이념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좋고요, 비전이. 그 다음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업 이념이 저는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삶을 풍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철학은 못했는데 생존자가 될 것이냐 생활자가 될 것이냐를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생활자, 생존자 생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는 라이프스타일 지켜야 된다고 주차장에서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우리 강문수 사장한테 좀 혼나고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정말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회를 왔는데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암에는요 지금 전 세계를 뻗쳐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들어왔고요. 이거는 OECD 순으로 지금 우리가 12번째인가? 12번째가? 예, 12번째. 그 다음에 OECD 순이더라고요. 뭐 중국은 94년도에 들어갔고 우리는 91년,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홍콩, 대만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동영상 됩니까? 청춘이 아무리 빛난다 해도 건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해요. 대학, 학점, 자격증 모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건강 또한 스펙이 아닐까요?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 뉴트리라이트가 빛나는 대학생들의 청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칼렌보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뉴트리라이트. 세계의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81년이란 세월 동안 세계인의 대표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충을 잡아주는 무당벌레와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지렁이, 저 대목에 곤충과 굉장히 짐승의 놀랐어요. 피해를 막아주는 올빼미와 매. 자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태계 농법에 대한 원칙을 지켜 재배하고 건조 시 영양소를 가장 많이 보존시키는 스프레이 드라이 기술,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영양소와 함량을 체크하는 등 품종 선정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여 자연이 주는 건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이런 노력과 신념을 젊은 대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고 경험하는 캠퍼스 기자단 활동, 아이디어 표현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 공모전, 건강에 대해 바로 알고 실천하기 위한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까지. 뉴트리라이트에서 건강한 스펙 쌓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밝은 미래를 위한 청춘 에너지, 81년 역사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예, 잘 보셨죠? 이런 거는 정말 철학이 없으면 다른 다단계라고도 좋고 뭐 네트워크 다른 업체에 따라올 수 없는 가치, 철학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요 유기농 있나요? 유기농 없어요. 저는 이제 연구소장들을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연구소를 등록해서 가보면 몇 평 해놓고 유기농 했다고 그래요. 제주도 가서 뭐 이런 녹차는 좀 농장이 있더라고요. 녹차는 저는 그 연구소는 다 방문해 봤거든요.
없어요. 연구소 등록도 안 된 다단계 업체 많고요. 50평 해놓고 그게 유기농이래. 저는 직접 가봤거든요. 제가 전국 산업진흥협회 임원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같이 가거든요. GMP 어워드 받은 제품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뭐 구면 구, 뭐 시면 시, 시에서 1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도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세계에서는? 그런데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지와 잡을 못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GMP 어워드 따기는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수준보다 더 높다는 거죠. 제가 한미약품 뭐 이런데 뭐 이런 연구소장들 만나보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청정기 필터 얘기하면 14등급 받으면 우리는 14등급까지, 삼성도 12등급이잖아요. 남동공장에 있는 사장이 나한테 막 세사 자랑하길래 13등급 쓴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14등급 쓰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소개할게요 그랬더니 14등급 있어. 그러니까 제가 살게요. 그래서 리테일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정기 사장한테, 제가 제조 사장한테 우리 아메이 청정기를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모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왜? 그랬더니 청정기 회사 사장한테 청정기 바랐다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걸 칭찬을 받았어요. 안 넘어가네요. 아티스트리는 저는 화장품을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예전에 좀 출장 가면 뭐 클리닉, 랑콤, 에스테로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항상 명품 5대 브랜드 아티스트리. 우리 강 사장이 어디 가서 뭐 사오면 혼나거든요. 아티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사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뭐 퍼스널 케어 이거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용어가 하나 딱 떠오르네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천하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아메이홈.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저는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정부에 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과학기술하는 사람 지속 가능하게 늘 정치하는 정치꾼들 얘기하지 말고 과학기술은 노벨 과학상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직언을 합니다. 직구를 날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뭐 장관한테도 직구를 날렸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메이 철학을 보고는 감탄을 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제로 시작한 아메이, SAT 1위 99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뭐 86점이 최고인데 세제로 시작해서 친환경을, 제가 우리 강문숙 사장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부터 친환경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 하나, 지금도 이 컵 쓴다고 좀 전에도 혼났거든요. 그 정도로 친환경. 저희 회사에서도 이거 안 씁니다. 손님 있을 때만 어쩔 수 하고 다 머그잔 쓰고요. 각 도시마다 컵을 다 배치해. 여기 우리 회사 와보신 분도 있지만 손님들은 어쩔 수 이걸 하는데 직원들은 다 머그잔, 손님들이 원하면 그 도시에 특색 있는 도시 가보고 싶은 컵으로 제가 직접, 삼성 있을 때 전 숙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직접 내려서 직접 해. 우리 여기도 드셔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퇴근할 때 좀 일찍 오면 커피 한 4개, 8개 가지고 와서 드셔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게 정말 60년 전부터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먹기 사꾸를 바쁠 때 우리나라 환경 생각은 2010년 이후지 그전은 환경 없었어요. 100점 만점에 99점. 아메퀸 환상적이죠. 환상적. 뭐 제품에 대해서는 퀸에 대해서 그렇고 정수기. 자, 우리나라 정수기도 저는 딴 거 안 해요. 정수기, 청정기, 그 다음에 건강 맨스팩 요것만 저는 합니다. 딴 건 모릅니다. 정수기는 정말 제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을 싸들고 다니면서 막 물병 몇 배 하는데, 그래서 나는 제일 내가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정수기. 그래서 이번 조카가 또 결혼하는데 내가 어제 전화해서 정수기 선물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 축의금 대신 이걸 한다 딱 잘랐어요. 그리고 청정기 사지 마. 그 다음에 내가 선물하든지 뭐 한데 딱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다른 정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격을 따지면 그렇지만 이 정수기를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해보세요. 기술 자료. 어느 회사 기술 자료를 제공을 못해요. 근데 여기는 기술 자료 다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정수기 안에 있는 유도 커플링 방식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씁니다. 선이 하나도 없어요. 선이 하나도 없고 그냥 꺼내서 집어넣으면 되고 유도 커플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과학 기술이 된 거예요. 요만한데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정기는 저게 앰모스피어. 이 얼마나 분위기, 말도 앰모스피어잖아요. 스카이는 0.0024, 그 초미세먼지가 2.5mm 마이크로거든요. 그 1000배를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딱 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구글 켜보세요. 내가 이 자료, 저는 지금 여기도 있는데 딱 이거 정수기에 넣고 다니잖아요. 넣고 다녀요. 청정기 얘기하면 구글 키세요 그래요. 이거부터 안 보여줘요. 아, 그리고 거기서 알러지 재단 쳐보세요. 그 다음에 영국 알러지 재단 눌러보세요. 그 중에 프로덕트를 누르세요. 거기서 딴 거 관두고 프로덕트 타입에 앰모스피어, 다른 거 좋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정보 고르는 거. 앰모스피어 제일 위에 우측 좌측에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트리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청정기 하다 보면 베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지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인실 사장님. 예. 여러분들이 이거 자신이 없는 게,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보를 주고 사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난 사장들 만날 때도 업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아니, 자, 아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회의 다 끝나고 마지막 할 때, 야, 나 좋은 정보 줄게, 앉아봐. 그리고 딱 5분 내에 쇼부 끝나요. 그럼 청정기 3대가 됐든 2대가 됐든 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야, 일단 박테리아 고르는 수 있는 거 한번 눌러봐.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 그러면 딱 뜨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제일 위에 아메 끝은 그냥 제일 밑에 가봐. 삼성 거 있지. 그거 몇 개 걸르냐? 그러면 박테리아, 뭐 진먼지, 뭐 7개 걸르면 딱 보여줘. 너 7개 걸르면 봤지? 너 집에 뭐 써? 그러니까 LG 거 나오지도 않잖아. LG 거 3개 걸러. 자, 다시 그럼 올라가봐. 거기서 야, 다시 앰모스피어에서 필터에서 앰모스피어 눌러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대세잖아. 바이러스 걸리는 거 있나 보자. 바이러스만 클릭해.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봐. 그러면 아메 거밖에 안 떠요. 그러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물건을 팔려서 내 PB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PB 올리면 나고 항상 관점을 내 관점에서 상대방 관점을 바꿔라. 이 대목에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성장은 틀리다. 아시겠어요? 관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디자인해라.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박용우 책 한번 보세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제품 얘기는 해도 끝이 없지만 저는 정수기, 청정기, 이거 이스프링,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폼 프로젝트. 원폼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아메이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제품을 제일 좋은 거 골라서 한 제품, 신제품 올릴 때마다 국산 제품을 런칭하자. 그래서 원폼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아메이 철학이 굉장한 게 뭐냐면, 자, 30% 싸게 쓰는 거 그 둘째야. 직접 판매하니까. 두 번째, 100% 만족 보증. 국산 제품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종갓집 김치도 라인이 틀려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굴비가 있었는데 굴비 세트가 나와있는데 그 얄팍한 상술로 다른 걸 갖다 해서 그대로 아웃됐잖아요. 반품률이 3% 되면 아웃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쇼핑몰에서 내가 썼을 때 제품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요것도 여기서 나온 걸 지금 내가 캡처했어요. 여기서 이 오승훈 박사가 그 오프라인 전통시장 판매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 딱 얘기하더라고요. 전통시장은 저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다. 이런 얘기를 딱 하길래 딱 와들어서 내가 캡처했고요.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생산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시대의 흐름은 이미 가고 있어요. 밑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저 삼성 근무할 때는 삼성 제품만 썼어요. 왜? 싸니까. 그리고 삼성이 내 거니까. 불만 있어서 썼다는 거지. 생산자. 그래서 지금 1960년도 초에 월마트가 창시자가 처음에 트럭으로 배달하는 걸 사장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월마트가 나와서 창고형 할인 매장 만들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1960년 올해도 안 됐어요. 6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일본에 미국에서 이 저 슈퍼마켓이 되고 그 다음에 된 다음에 우리는 또 10년 늦게 일본은 10년 늦게 우리는 또 10년 늦게 들어온 거잖아. 시대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직접 생산해서 소비자가 직접 가기 때문에 그 마진 30%를 여러분들의 저는 이 대목에서 뭘 설명하냐면 개념 설명해요. 제가 언제까지죠? 저는 커피로 설명해. 커피. 야, 너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지? 커피 5,000원이야. 사업 개념 딱 이걸로 설명해요. 커피 5,000원인데 야 아메이 커피숍 가니까 3,500원이래. 30% 싸게 줘. 두 번째 100% 망주. 나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나 필요 없어. 그 다른 커피 뭐지? 해줄래? 뭐 예를 들면 나 바꿔줘. 바꿔준다는 먹던 것도 이마트에서 100% 만족본이 했다 2주도 안 돼서 철수한 거 알죠? 그게 연도는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3,500원인데 2,000원 매출가 티켓 하나 준대. 그 티켓이 뭐야? 그 천냥봉 여행 준대. 3년만 먹으면 여행 가네? 그리고 반푼되고 좋아. 제일 좋으면 누구한테 자랑하세요? 자기 친척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야. 가족한테 야 뭐 동생아 너 여기 가지 말고 우리 저기 김민나 사장님 그 언니한테 했다 그러잖아. 언니한테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해요. 해보니까 좋아. 거기도 또 3,500원을 먹고 티켓이나 받고 해보니까 돼. 그럼 누구한테 해요? 친구한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3개를 파니까 3,500원 밖에 3개는 1,500원 5장이 생기는데 나 하나 갖고 언니 하나 갖고 친구가 3장 2장을 누가 2장을 지금까지 총판 도매 소매장에 돈이 있는 놈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기념은 돈 있는 놈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소비자 선량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기업인이 좋습니까? 그래서 3년 만에 갈 걸 나는 언니한테 하고 친구한테 해서 1년 만에 여행 간다는 그 개념. 이게 사업 개념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 이거라는 거죠. 2015년대 매출 1조 7천억 이거 아니가 작년에 1조 2천억이었는데요. 4,500억을 ABO에 지급했어요. 과거 그것만 하세요. 어느 회사가 삼성전자 2조 3조 남겨도 여행 가족여행 보내주냐고요. 저는 삼성에 있을 때 입사부터 무덤까지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뭘 그건 하더라고. 어느 정도 하는데 이만큼 안 하더라고. 전에 처음에 여기 아메이 설명 들었을 때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여행? 야 나는 여행 다 다녔어. 전 세계를 누볐어. 뭐 큰소리 쳤는데 이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가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가니까 파트너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하는 사업 하는 사람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가슴이 묘지더라는 거지. 그걸 한번 도전해서 지금부터 사업해도 내년에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내년에 어디에 시드니예요. 시드니 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만, 자, 저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자, 왜냐면 그 다 SAB 이것 때문에 뭐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20만 원이 똑같이 썼을 때 처음 오신 분 저기 오늘 아침에 산에서 만나시고 이를 저 SA 나 AB 중에서 누가 보너스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나는 매출이 80만 원이야. 지금 우리 저 선생님은 60만 원이고 AB는 20만 원씩의 매출이. 누가 보너스 제일 많이 받아요? 에? 답을 안. 이봐, 우리나라 이게 소통이 그냥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자, 우리 박진서 사장님은 누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아시는 분이야. 또 저 성룡윤 사장 처음에 나는 처음에 있잖아요. S가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S가 많이 받았으면 안 했어요. 근데 나가 늦게 시작했어도 이게 이 마케팅에 참 에디슨 마케팅 플랜상을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하버드 논문감이 된다. 저는 이거 시뮬레이션 첫날 다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설명해야 되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믿고 신뢰관계 쌓으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있는데 그게 안 뜨네. 뭐냐면
이마트 가서 아니 이마트 우린 기름 넣으니까 기름 30만 원 쓰면요 300점이 아니라 270점 점수로 줘요. 근데 저는 삼성에 있을 때 10년 이상 써봐야 몇만 원 한 번 기름 넣을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30만 원을 쓰면 내가 10,000원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짜장면을 둘이 나눠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지금 내가 현대주유소에서 우리 회사 전체가 쓰는데 지금 3만 몇 점 모았어요. 제가 몇십 년 안 되지만 하여튼 썼어. 그래도 한 달에 기름값이 거의 6, 70만 원, 거의 100만 원. 통행료까지 100만 원이거든요. 저는 100만 원 쓰는 게. 그런데도 네, 영순이 없네. 보여. 지난번에 3만 얼마밖에 점수가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이 마케팅 플랜 좌측에 보너스 보면요. 20만 PB 이상이면 3%, 60만 PB 이상이면 6%, 120만 PB면 9% 이게 있어요. 1000만이면 21%, 21%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을 때, 자, 나는 30만 원 쓰면 20만 PB 정도 돼요. 그래서 20만이면 6천 원. 근데 1대 PB 대 BB 개념 1대 1.6이에요. 미국은 1대 3.2 넘고요. 6천 원, 10,000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60만이니까 66이 30, 3만 6천 원에 12,000원 빼면 둘을 빼면 24,000원. S는 먼저 시작했지만 20만을 썼을 때 나는 12,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6,000원, 10,000원 받으려고 사업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6,000원, 6만 원을 받으면 나는 I는 24만 원 받고 S는 12만 원. 내가 600만 원을 60만 원을 받으면 240만 원, 120만 원. 600만 원을 받으면 2,4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보너스 배분 원리가 선착순이의 노력순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해도 저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 역전 가능하고요. 다른 다단계 이런 거는 역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 스폰서는 내 노력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자기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된다. 이게 되고요. 아이고 잠깐만. 아 이거 나오네. 근데 위에 지워도 이게 지우는 게 없네. S를 없어도 나의 소입은 아메에서 직접 갖다 쓰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요. I가 없어도 A, B도 변함이 없어요. 뭐냐면 이 개념.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터파크 도에서 얘기하는 내가 인터파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하면 25%, 15% 싸게 쓰는 걸 끝나지만 내가 아메이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파크를 들어가면 보너스 받는 것도 있지만 할인 받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안 할 이유가. 어차피 쓸 거 좋은 거 싸게 쓰는데 왜 안 하냐. 근데 뭐 다단계 아니냐. 뭐 우리 친척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직 뭐 내 조카는 정말 내가 내 장조카라 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로서 고정관이 더 박혀 있더만. 주질이 버는 거 뭐 1,000만 원도 못 벌면서 내가 삼촌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아까 얘기했네. 이거는 아까 설명했죠. 30만 원 쓰면 300포인트 주는데 정확하게는 270포인트예요. 30만 원 쓰면 일반에서 하는데 이거는 뭐 나이비 이거는 이따가 더 나올 거 아닌가? 이따 뭐 브론즈 보너스 할 때 해야 되겠네. 브론즈는 더 자세하게 저는 원로는 설명하고 강론은 알아서들 배우세요. 왜? 기본 개념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달에 400만 PB 하면 8월 20일 날 브론즈 파티 한다네. 나 이런 거 노는 것만 관심 있는 거야. 브론즈 파티 오시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딱딱 해서 브론즈 파티에 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거 생략할게요. 뭐 세일즈 마케팅 돈 되는 거 뭐 돈 매달 평생 주는 거 생략하고 연 1억. 저희 강문석 사장은 이제 올해는 1억이 좀 넘을래나? 지금 현재는 거의 1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 보니까. 근데 2천만 원 일시불 보너스 받았는데 한마디도 안 해. 본래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받았다 소리 하는 거면 주기 싫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들어온 걸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무서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5년 이내에 10억 이상 벌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냐고. 일반 사회에서 있어요? 있어요, 사장님? 이대로 하면, 원칙대로만 하면 5년 이내 12억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는 거지. 자, 저희 스폰서는요, 지금 PT도 PT인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스폰서, 제가 대리가 제 스폰서거든요. 그것도 경력 사원으로 딱 들어와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딱 시작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성공해 본 사람한테 전달하라. 그리고 꿈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업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소비자라든가 알고 얘기하잖아요. 딱 얘기해보고 저 사람이 꿈이 있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설명하는데, 꿈 없는 사람한테는 아메이 얘기는 둘째치고 제품 얘기도 하지 마세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잖아요. 근데 우리 B는 아직 저것도 아니고, 그 위에는 사파이어야, 우리 그 스폰서님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폰서님은 지금 김혜련 이호 사장님이잖아요. 김혜련 이호 사장님 저 대학 후배지만 여기 와서 꽃밥, 학교 가면 그냥 꼼짝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스폰서 예우를 확실히 그래야 내가 성공하니까. 내 이따 스폰서 예우 강조하겠지만, 저는 이게 저는 압권입니다. 커스터마이즈 팩. 이게 저는 조찬 세미나 가면 무조건, 나는 요즘은 4명 앉으니까 4명 다 나눠줘요. 옛날에 8명 앉으면 8명 다 나눠줘.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리테일이 일어나요. 아, 이거 참 환상적인데, 요것도 좀 바꿨으면 가격 바뀐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거 다 썼거든요. 뭐 이런 건 저 생략하고요. 저는 이거, 자, 몇 분 남았어요? 아, 오케이. 딱 좋았어요.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 지원 시스템은 브랜드 체험도 있고 소비자 아티파티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 사업자가 되면 일요일 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NBS 8주 마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산에서 만났는데 그냥 야간 대학당인다 생각하고 저만 따라다니면 성공한다고 얘기했고, OSR 한 달에 한 번 하는 OSR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그때 인정을 받았지만, 그 여러분들 미팅의 원칙은 큰 미팅 운천이고, 지금 올해 9월에 펑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펑션하면 만사제천하고 펑션을 가셔야 됩니다. 뭐예요? 자, 그래서 12%를 만들면서,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명 후원하겠다. 그러면 1년에 12%짜리 한 명만 하면 5년 뒤에 1억 연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꿈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12%를 두 렉씩 후원하겠다 하면 3년 3억이 되고요. 3렉을 후원하겠다. 12억에서 15억. 4렉을 후원한다. 4렉은 관두고 12억 프로젝트만 하자고요. 그러면 5년 후에 12억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먹고 쓰고 마시고 버리고, 저는 버리는 걸 좋아하거든. 먹고 마시고 버리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버리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찾고, 그 다음에 이 녹슨 머리 하고 좀 기름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뭐 할 때 사진 찍은 것 같은데요. 이 감동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저희 스폰서입니다. 대학교는 후배지만 우리 김혜련 박사님하고 이호연 스폰서님, 이분만 생각하면 후배지만 몇십 년 아래지만 제가 가슴이 미어져요. 덱스트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이분도 성공한 분, 이렇게 성공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성공한 사람들 만나. 버니스 한센 여사는 내가 미국 2000년대 3년인가 갔을 때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는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스폰서님은 이제 대학교를 한다는 게, 저는 3만 평의 R&D 센터를 만들어서 그 같이 이렇게 노는 걸 꿈꾸고 있는데, 이분은 학구적이라. 돌아가셨지만 정학수 사장님이 삼성전자 1년 다니면서 해가지고 부장님한테 했는데, 부장님보다 먼저 성공해서 했던 분. 이분이 이제 김용기 박사님, 뚝딱이 김종석이 형님이죠. 뚝딱이 아빠 뭐 나오는 형님이요. 우리
김종규 우리 싱킹비 리더죠. 음악 좀 틀어줄 수 없나요? 틀죠? 저 삿포로 가고 저 롱보트 타고 예, 잘 보셨죠? 이 상핑, 예, 저는 이걸로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대만 펑션을 갔을 때 왕리카이 사장님 그 펑션에서 쌍핑, 이 상핑이 그 핀업이거든. 핀업, 그 핀업이에요. 핀업. 저는 지금 이제 스폰서 사장님을 누를 수 있는 건 오일이 역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할 거예요. 왜? 선배로서 지금까지 눌려 살았으니까 선배로 한번 하려면 내가 핀업하는 거, 그래서 스폰서 회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상핑이 그 우리 강미란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사장님 상핑은 핀업이에요. 바로 그랬더니 무슨 왜? 근데 왜 스폰서 회원하고? 야, 핀업을 해야 스폰서 회원하는 거야. 내가 그러고 말하는데 맞죠? 왜냐면 내가 같이 사업하는데 내가 성장해야 스폰서 회원을 하는 거다. 이 상핑 보면 스폰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냥 중국어를 2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데 뭐냐면, 스폰서 말을 잘 들으면 귀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얻고 1만 만자 돈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1세템을 만난 것도, 스폰서를 만난 것도 운명이지만 스폰서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있고, 이 다이아몬드 핀, 물론 강군수 사장님 했지만 그 다이아몬드 핀을 얻은 것도 시스템의 힘과 우리 빅드림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이호연 김현우 사장님의 그 가치관, 뚜렷한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한 그것 때문에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해도 남만큼 먹고 살고 그래도 상위층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나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저희 집사람은 잠비아에 나라를 후원하는 게 꿈이에요. 저희 처삼촌 신부님이 계셨는데 거기 해외 사목 가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꿈이고요. 저는 이웃사랑 실천 회장을 계속하면서 백혈병원이 돕기, 뭐 마라톤 하면서 그 돕는 것, 그 다음에 연탄 나르는 거 끊임없이 할 거고, 저는 국회의원도 너 사진 찍으려면 오지 마. 나하고 똑같이 날리려면 날라. 돈도 내. 저는 국회의원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내 말 안 들으면 그거는 아웃이야. 하여튼 뭐 그래서 정치꾼 놈들하고는 싫고, 정치가들은 서로 존경하러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상병을 강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고, 청춘이란 시, 뭐 한 1분 오버해도 되겠죠? 지금 딱 시간 정확하게 맞추려고 저는 했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들으려고 그랬더니 그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요. 청춘이란 사무엘 nel슨이에요.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세월만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이신점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정말 저는 이 시처럼 젊게 살고 싶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게 저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